니 거도 켜봐. 어때요?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두개 같이? 니 것도 나오잖아. 바로 하는 거 있지 않아? 근데 보시기에 이게 그러면은 좀 이쪽이 나을 것 같은데. 글이 안 보이는구나. 네. 글이 글을 보려면 제 걸로 형 거를 볼까요? 그래. 어우, 셸리는 안녕. 잘 들려요? 잘 들리시나요? 말씀해보세요. 하나, 둘, 셋. 수빈인 거 아니야? 아야야. 잘 들려요. 잘 안 들린다. 자, 이게 몇 회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띠보 스타디를 모르시는 분들은, 띠보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띠보. 티어터 보이스를 그냥 줄였어요. 띠보. 티어터 보이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강현 씨랑 하게 됐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강현 씨를 왜 데리고 왔냐? 샘플로 쓰려고. 샘플. 어떠신가요, 샘플? 샘플이 좋죠. 뭐든 뭔가를 샀을 때도 그렇고, 이제 샘플. 티어터 보이스의 샘플로 이렇게 하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네. 제가 강현 씨를 진짜 참 좋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버를 잘 안 해요. 공연 위에서. 오버를 안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구력은 진짜 한 10년 넘어야 나도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어떤 거요? 오버하는 거. 아, 막 오버드라이브 하는 거. 그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경력이 돼야 그나마 조금 적응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알고 있어요, 본인은? 아니요. 저는 모르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할 때, 무대에서 뭔가를 할 때, 본인의 성향대로 하잖아요. 본능대로. 본능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딘가 제가 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좀 그런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니, 내가 볼 때는 그건 성격 차이가 아니야. 성격에 따라 그러지는 않아. 왜냐면은 캐릭터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배우들이랑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배우들 막 이렇게 막 오버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생기면 이제 그거를 건강하게 오버할 줄 알단 말이야. 건강한 오버를 하게 돼요. 근데 건강한 오버를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저 사람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면 오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자기도, 힘들겠다라고 관객이 관객이 느낄 때. 느끼면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강현 씨가 구력이 좀 더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 건강한 오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데미지 없는 건강한 오버. 근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이 이렇게 연기를 하면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무슨 말이냐면 얘는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해라. 얘는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감정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과찬이십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영숙이 누나 항상 자기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
영숙 누나요? 저런 걸 본받아야겠다. 저런 걸 배워야겠다. 자, 이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띠보의 이 오프라인에 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건강한 소리를 내는 거. 건강한 소리를 내는 거. 건강한 소리를 내는 게 똑같습니다. 항상 같은 얘기만 하는데 일단 먼저 그 얘기할 것은 마이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이크. 네.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이제 배우분들이 많고 지망생들이 많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무대 위에 쓰는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 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충분히뿐만 아니라 거의 마이크를 쓰는 배우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 하나가 이 마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에 대한 생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쓰는 와이어리스 마이크 있잖아요. 이거는 무지향성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지향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핸드 마이크는 지향성 마이크예요. 헤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담아주는 소리의 성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크 아시겠지만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는 이 헤드가 되게 작잖아요. 그러면은 이 헤드가 작은 만큼 담는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핸드 마이크 하면은 얘는 헤드가 크기 때문에 뭐 저는 이게 마이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그냥 17년 동안 이 마이크를 쓰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넓게 담아줄 수는 있어요, 핸드 마이크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공기반 소리반 이러잖아. 그렇게 하는 건 얘네들이 다 담아줄 수가 있어. 근데 와이어리스 마이크는 공기반 소리반 소리를 내면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그 소리가 나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극장에서는 그렇게 발성을 해주면 가사가 안 들리는 이유가 그거야. 같이 핸드 마이크를 하듯이 똑같이 소리를 내면은 가사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와이어리스에 맞는 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사도 다 들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물통이 있잖아. 그럼 물통을 반을 잘랐어. 그러면은 이 물통이 크기가 클수록 콸콸콸콸 흘러내는 소리는 다 담을 수 있겠지. 근데 예를 들면 이 물통에다 담는다. 그러면 콸콸콸콸 하면 이 물이 잘 담아지겠어요? 쪼로로로 이렇게 호수로 하는 게 잘 담아지겠지. 좀 더 이렇게 이 원리가 똑같아. 샤프하게. 그렇지. 샤프하고 브라이트한 소리가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 잘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에 대한 성질을 모르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전 제발 여러분들 지금 지망생들이 있죠. 지망생들이 있을 거예요. 지망생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절대로 소리 공부를 하지 마세요. 소리 연습을 하지 마세요. 소리 연습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이 발성의 소리 연습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지름길이 될 수가 없어요. 말소리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소리 연습부터 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배우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노래를 위한 소리는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연기도 담기 힘들고 그 소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말소리에 대한, 그러니까 마이크에 대한 거는 대충 이해할 것 같아요. 네네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음향 수업이 있었어요. 음향 수업을 들었는데 좋은 학교다. 근데 뭐 뮤지컬에 관한 어떤 이제 수업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뭐 연기나 이제 영화나 이렇게 연극 쪽이었지. 어쨌든 그 음향 수업에서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핸드 마이크 그거는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향성, 다이나믹 네,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고 다이나믹 마이크죠. 그런 녹음하는 거나 아마 와이어리스 이런 걸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콘덴서 마이크들은 좀 더 섬세한 그러니까 뭔가 세게 때려버리면은 이게 그걸 잘 담지 못하는 형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좀 더 이 소리를 내는 사람이 좀 더 섬세하게 담아야 된다. 좀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마이크에 대한 다음 얘기를 뭐 하냐면 말소리의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말소리의 포지션에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원하는 말소리의 포지션이 어디냐면은 말소리의 포지션은 되게 위에 있어야 돼요. 강현 씨가 위에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한국말을 구사하는 남자를 예를 들게요. 한 60, 70%는 소리의, 그러니까 사운드 소스라고, 소리의 시작들이 이 안에 있어. 한국말이 이 안에서 말 시작하기 자체가 때문에 그렇게 말 좀- 자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현 씨 핸드 마이크 쓰는 소리는 내가 못 들어봤지만, 뭐 방송할 때는 많이 쓰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에는 자기가 매력적인 소리를 내려면 이 와이어리스 쓸 때 정말 매력적인 소리가 비로소 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물론 매력적인 소리가 나겠지만 그거는 네가 갖고 있는 소리의 포지션이 위쪽에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후천적보다는 타고난 게 더 좋아.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타고난 게 좋아. 근데 대부분의 60, 70%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왜 웅얼거린다는 말은 내가 볼 때는 웅얼거린다는 다른 나라 언어로 해석이 안 될 것 같아. 번역이 안 될 것 같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아마 사투리 쓸 때 그럴 거야. 말을 되게 막 잘 안 말을 좀 뱉으라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기할 때가 아니라 뭐 이제 평소에? 엄마한테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건 나도 그래. 내가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뭐 친구들이랑 전화하면 예를 들면 이렇잖아. 봐봐. 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 강물 끝났어. 대야 해봐. 대야, 아니 공연 버전으로 대야. 이렇게 하네. 네? 어떻게? 대야 하네. 아 크게요? 어. 대야. 아씨. 좀 이렇게 하고. 아니 지금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잖아. 아이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리의 포지션이 높은 사람들이 대사를 하잖아. 그럼 대사를 할 때 어떻게 해? 우리가 통화할 때나 그런 걸로 안 하잖아. 예를 들면 뭐가 있냐? 내가 뭐 첫 대사에 예를 들면 야, 거기 왜 이 빵꾸난 이 그지 같은 보따리에 빵꾸로 날까봐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대사의 포지션들. 근데 내가 지금 편하게 얘기하는 포지션 다르잖아. 그쵸. 좀 더 이쪽에 있죠. 근데 이 포지션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사투리 쓰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도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편하잖아. 근데 무대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겠냐고. 그쵸. 근데 여기서밖에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은 노래를 여기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얘처럼 그냥 타고난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말하는 거를 연습하라는 게 뭐냐면, 학생들아, 말하는 걸 연습하라는 게 뭐냐면, 왜 그 그지 같은 보따리에 빵꾸로 날까 보래? 그인플랜! 근데 네가 대야! 이렇게 하잖아. 대야! 안 하잖아. 포지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구사를 할 줄 알아야 여러분의 노래소리가 브라이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소리가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에 잘 탄다는 얘기예요. 이해해? 네, 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 헷갈릴 수도 있어. 하고 있는 거 그럼 같아요. 네가 좀 풀어줘. 그러니까 평소에 저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대에서 그렇지. 만약에 봐봐. 또 들어줄게. 친구랑 통화했어. 사투리로. 여보세요. 뭐 하는데 네 어딘데? 밥 묻나? 어디고? 어디고? 뭐 뭔데?
알겠다. 뭐 먹냐고. 그러니까 특히 경상도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들, 한국말이 편하게 나려면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렇죠. 근데 너는 잘 모를 수도 있어. 너는 워낙 포지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웅얼거리지 말라고 했을 때 웅얼거리게 얘기하는 건 여기잖아. 그렇죠. 근데 무대 위에서 절대 그 웅얼거리는 이 구조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럼요. 그래서 소리 연습을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소리 연습은 위 포지션을 구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위 포지션으로 소리를 안 내면 계속 여기서만 노래를 한단 말이야, 소리를. 그러니까 가사 전달도 안 되고, 핸드 마이크에는 그 소리가 다 담을 줄 있지만, 다이나믹 마이크에는 그 소리가 담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계속 얘기해봐. 그래서 평소에 할 때 이제 얘기할 지망생들이 때랑 이해할 수 있게. 평소에 얘기할 때랑 무대에서 할 때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장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무대에서 배우들이 하는 역할은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감정이든 어떤 대사든 뭐 기본적으로 감정이 전달이 되려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관객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극장마다 다른데 소극장, 중극장, 대극장이 있는데 대극장은 저 뒤에 있는 어떻게 보면 뭐 한 3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발음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발음을 굉장히 막 또박 이렇게 한다고 잘 들리진 않잖아요. 그것도 이따 얘기할게요. 오히려 그걸 신경을 안 썼을 때 더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제가 하려는 말을 그냥 음절이 아닌 그 말의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전달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그거를 내가 얘기한 이 포지션을 후천적으로 한 거야? 노력하지 않았는데 된 거야? 전 노력을 했죠. 이 포지션을 만들려고? 포지션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런 포지션을 잘 그냥 잘 들리게 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들리게 하려고 보니까 포지션이 올라간 거야? 네. 너도 후천적이야? 후천적인 것 같아? 그쵸. 저는 뭐 사람들 앞에서 뭐 얘기를 하건 제 의사를 표현할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이진 않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포지션에 대한 감이 있고 이 포지션에 대한 선천적인 센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나도 이거를 알기 전에는 그냥 막 여기서 노래하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내 소리가 밝아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밝진 않지만 하여튼 밝아지기 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속 지금도 노력하는 거고. 근데 이제 가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달하는 게 1번이긴 하죠. 네. 근데 가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아까 발음을 씹고 노래를 씹고 가사를 씹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씹는다는 것은 인위적인 거예요. 그쵸.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히 갈 수 없어. 그리고 건강하지가 못해. 반대로 포지션이 올라가서 소리가 밝아져서 가사가 잘 들리게 하는 거, 잘 들리게 되는 거,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건강한 소리. 이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인위적인 것과 인위적으로 가사를 씹는 것과 소리의 포지션이 올라가서 소리가 밝아져서 가사가 잘 들리는 것과 후자는 감정 전달도 다 되고 소리의 포지션도 다 되고 목이 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사하고 말하고 포지션이 여기 있거나 밑에 있으면 목이 상하는 거예요. 목이 아픈 거고. 그래서 건강한 발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할 때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진짜면은 목이 좀 덜 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해줄게. 네가 갖고,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진심으로 연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쵸. 왜냐하면 진심으로 연기하면 그것도 관객이 알아. 그리고 상대 배우도 알아. 그래서 주고받는 게 너무 잘 돼서
내가 감정이 나의 진심을 주면 상대 배우도 진심으로 받아. 근데 그걸 진심을 그냥 진심으로만 하면, 그러니까 필터링 없이 최소한의 테크닉 없이 그거를 그냥 진심으로 내보면 건강한,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감정이 좀 과하다 그러면 건강한 오버가 되지 않는 거야. 그냥 오버가 되는 거야. 그게 어떤 기술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 포지션이 없으면 오버가 된다니까. 근데 이 포지션이 체화된 상태에서 감정을 표현하면 그게 건강하게 표현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네가 포지션이 여기 있고 소리가 여기 있잖아. 그럼 네가 그 감정을 100%를 다 했다. 그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내가 너한테 옛날에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소리 뭐 변하지 말고. 소리가 감정을 넘어서면 안 돼. 무조건 이 감정이 소리 안에 있어야 돼. 그쵸. 그래야 이게 건강한 오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감정이 소리를 넘어서는 순간 목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이 많이 갔어. 내가 이걸 알기 전에는 그냥 혈기왕성하고 에너지 있고 이러니까 그냥 다 뱉어버린 거야. 매회 그냥 오늘밖에 없다 이런, 그거를 그렇게 무식한 생각으로. 그건 정말 무식한 생각이야. 알겠죠? 학생들.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호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 얘기를 있잖아. 내가 일본 가서도 일본 배우들한테 얘기하고 중국 가서도 중국 배우들 얘기하면 다 공감하는 게 뭐냐면, 특히 동아시아권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어랑 비교를 해보자. 이 티어터 보스가 영어가 스테이지가 메인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영어 노래 부를 때랑 한국 노래 부를 때랑 왜 다른지 알아? 너는 달라. 뭐가 더 편해? 영어가 더 편하지. 네. 근데 넌 근데 포지션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느끼는데 별로 영어가 왜 편한 줄 알아? 생각해봤어? 저는 발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발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받침이라는 게 없으니까 받침을 이렇게 늘려뜨린 이렇게 물 흐르듯이 좀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나는 많은 언어로 노래를 했잖아. 저 이탈리안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탈리아도 좋지. 자, 그리고 일본어도 되게 편해. 익숙해지면. 받침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받침이 있다는 게 뭐야? 받침을 하는 순간 포지션이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한국말이 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노래하기 힘들다고. 근데 영어의 포지션은 이 사운드 소스는 이 앞에 있잖아. 이태리어는 완전 더 앞에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일본어도 받침이 없기 때문에 소리 포지션을 밝게 낼 수가 있어. 근데 한국말이 나는 대로 노래를 하면 하다 보면 이게 전 이렇게 툭툭 닫혀요, 뭔가. 닫히기도 하고 포지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소리를 밖으로 빼내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야. 질문 있어? 뭐? 질문이 그러면은 비성으로 내는 거랑 두성으로 내는 자, 걸 비성과 두성 얘기를 해줄게요. 많은 케이스를 보면 이 포지션 올리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비음같이 연습을 해도 좋아요. 근데 비음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에, 두성으로 가는 과정에 비음이 있어도 좋아. 근데 비음으로만 멈춰버리면 그게 매력적인 비음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비음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비음에서 두성으로 가는 거는 더 편해.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음은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비음을 좋게 게 아니다. 비음을 좋게 쓰면 두성으로 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포지션 올리기엔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 감기 걸렸을 때, 코 감기 걸렸을 때 다르잖아.
그렇죠. 목감기 걸렸을 때는 아예 그냥 할 수가 없고, 끝나는 코감기 거지. 걸렸을 때는 하죠. 그래도 소리는 나잖아. 그리고 가끔 더 풍성해요. 근데 코감기 걸렸을 때나 목감기 걸렸을 때나 둘 다 두성 쓰기는 힘들어. 그건 두성 쓰기가 힘들어.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는 호흡인데, 이 좋은 포지션 있잖아요. 좋은 포지션을 구사하면 어느 정도의 좋은 호흡은 자연스럽게 따라와. 그 좋은 호흡이 따라온 게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윗몸 일으키기를 하잖아. 그 왕자 만드는 이 근육을 쓰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생리적으로 여기에 바깥 근육을, 바깥에 그 왕자 근육을 쓰면 텐션이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 목의 힘에. 그런 경험 있지. 그래서 무대 위에서 힘주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거의 텐션이 들어가는 대부분이 여기에 이 텐션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횡격막에 텐션이 들어가야 돼. 횡격막에. 그래서 좋은 소리를 내면 횡격막에 텐션이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배꼽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일단 좋은 호흡을 쓰고 있다는 이게 증거거든. 고민하면서 한번 느껴봐야 되겠어요. 고민하면서 느껴봐야 되겠어. 우리가 예를 들면 배고파 하면 이렇게 배가 쪼그라들잖아 안으로.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호흡이 먼저가 아니라 말 포지션을 먼저 잡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해야 돼. 여기를 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신경을 쓰면은 같은 소리, 같은 음을 내더라도 피치가 좀 더 이렇게 좀 열린다, 올라간다. 밝아지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잘 들리고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제가 말할 때 입도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사실. 되게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 네. 그렇지. 여기에 하면은 포지션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피치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목소리 좋은 사람들. 그건 타고난 거 아닌가요? 아니, 목소리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를 예를 들게. 남자를 예를 들면은 목소리 좋다 하는 사람이 뭐야? 안녕하세요. 네, 좋은 밤입니다. 오늘 잘 지내셨나요? 이런 거 하잖아.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소리 안에 있는 거지. 그쵸. 완전 밑에. 자기의 울림이 있는 거지. 그래, 특히 목소리 좋은 사람들은 무대로 올 때 소리 바꾸기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울림을 놓지를 못하거든. 이런 사람들은 포지션을 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어색함을, 왜냐면 포지션을 올려서 그게 좋은 포지션이야 라고 하면 나는 이 소리 못 내. 어색해서. 남들은 듣기 좋은데. 그래서 이 울리는 소리 있지. 울리는 소리 내면 대부분 목소리 좋은 사람들은 노래도 울려서 내. 그러니까 노래도 이렇게 자기가 소리를 갖고 있단 말이야. 소리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소리를 무조건 떨쳐내야 돼. 떨쳐내는 게 그게 포지션이란 말이야. 그래서 목소리 좋다고 얘기 듣는 사람들은 되게 유의해야 되고 포지션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리를 떨쳐내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매력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더 좋게 들어. 내 경험상. 형님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내가 그런 케이스였지. 왜냐면 나는 소리를 되게 붙이고 살았거든. 학교 때부터. 그럴 것 같아요. 대학 때부터. 저도 형 목소리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걸 아는 순간, 떨쳐버리는 순간, 오히려 사람들이 더 듣기가 좋아졌어. 근데 나는 처음에는 엄청 어색했지. 근데 이 어색함을 즐겨야 돼. 특히나 이제 중저음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음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깨끗하고 좋은 저음이 나올까요? 저음은 사실 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적으로 좀 내려가지 않나요? 잠깐만. 저음하는 저 질문한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민경 아니야?
민경아 이수빈 다 했어. 민경아 이수빈 안녕. 대답이 없네. 만약에 여자다. 아, 남자다. 남자의 저음은 이 포지션이 된 다음에 설명을 해줄게. 내가 무조건 지금 하는 거는 이 포지션이 안 되면 그 사람이냐? 아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남자래요. 어찌됐든 이 포지션을 하려면 그러니까 저음이 어떻고 고음이 어떻고 이것을 무조건 포지션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 돼. 왜냐하면 저음이 낮다고 해도 그게 무대 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저음이 되려면 무조건 이 포지션이 중저음 고음이 다 이 포지션 안에 컨트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음도 그냥 이렇게 내는 점이랑 이렇게 내는 점이랑 소리가 나가는 게 다르다니까. 아까 네가 얘기했지. 대극장에 왔어요. 3층 뒤에 있는 사람까지 이 사운드 샤워를 시키려면 무조건 저음에도 이 포지션이 있어야 돼. 고음에도 이 포지션이 없으면 들리긴 들려. 근데 사운드 샤워는 절대 시킬 수가 없어. 그 주택이 형 있잖아요. 김주택. 주택이 형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 노래를 하다가 이제 저음이 있고 고음이 있고 하는데 저음일 때 너무 이렇게 내려가지 말라고. 저음일 때 오히려 위에 포지션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저음도 여기서 저음을 내려가야 돼. 그리고 오히려 높은 거에서는 좀 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뭔가를 좀 하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오페라와 뮤지컬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마이크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야. 오페라는 마이크가 없었던 시대 때 나왔던 발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나의 힘으로 저기 관객 뒤까지 소리를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잖아. 벨칸토라는 게.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마이크를 쓰잖아. 그래서 이 와이어리스에 맞는 발성을 마이크의 배우가 돼야 돼. 얘가 갑이야. 이 와이어리스가 갑이야. 그래서 관객들한테 사운드 샤워를 시켜주려면 저음이나 중음이나 고음이나 그게 이 포지션, 하여튼 이 포지션이 되는 순간 고음도 뚫려요. 왜냐면 힘이 풀리니까 텐션이. 고음도 나고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돼.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들은 이 포지션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설명한다 그래도 그거는 기복이 있는 소리고 컨디션 타는 소리고 그때만 나는 소리야. 계속 나는 소리가 될 수가 없어. 우종 이제 중딩이 되는 질문 있냐? 고음 올라갈 때 목소리가 갈라질 때가 있는데 누구야? 우종이야? 우종 같은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날까요? 우종아 포지션이야 포지션. 무조건 포지션이야 우종아. 우종아 초석 입학 축구한다. 잠깐만. 아까 무슨 질문? 그래서 그 다음에 하자. 말소리 연습하는 거 연습하자. 얘기하자. 말소리.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떤 연습했어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포지션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제가 말하면서도 계속 느끼려고 하고 제가 한 걸 들어봤죠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어? 그냥 듣는 게 녹음해서 아니, 녹음해서 그냥 말하는 걸 듣는 거랑 자기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녹음해서 듣는 거랑은 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을 했냐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말을 이 밖으로 이렇게 내뱉으면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 이 안에서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걸 씹는 게 아니라 소리를 말 자체를 씹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읽을 거 뭐 없나? 뭐 예를 들어서 내추럴 미네랄 워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이거면은 뭐 내추럴 미네랄 워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안에서 그냥
내추럴 워터, 미네랄 워터, 내추럴 미네랄 워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좀 더, 그러면은 내 포지션에 공감을 하지. 포지션 이론에.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지션에 올라갔잖아. 그거가 된 가장 좋은 연습이 뭐였던 것 같아? 이거야 지금? 아니면 뭐 읽으면서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딱히 저는 그거를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그 장음과 단음이 있잖아요. 그 한글에는 그 장단음도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려면 뭐냐면 책 읽기 연습을 하는 거야. 책 읽기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포지션 올리기 제일 좋은 방법은 책 읽기야. 책 읽기. 녹음해서 듣는 건 아주 좋은 취미입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리를 녹음해서 하는 거를 되게 저거 하세요. 자,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책을 읽으면, 다시 얘기할게. 한국말이 그러니까 한국말 소리가 나는 대로 읽으면 그냥 우리는 노경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며 신장, 간장, 심장, 심포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운드 소스가 지금 여기서.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전 없이 그냥 노래하고 하면은 이렇게 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높은 포지션으로 해볼게. 노경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며 신장, 간장, 심포 작용을 하여 정을 보하고 골수를 생겨나게 하며 피를 생성하고 양기를 보태며. 포지션이 다르지.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노래 연습, 그러니까 말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맡에서 뭐든 읽어요. 이걸 어떻게 읽냐면 그냥 무식하게 읽는 게 아니라 무식하게 읽으면 안 돼. 무식하게 읽는 게 아니라 최대한 밝은 소리가 나게 해야 되는데, 뭐 이건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이미징을 해야 돼요. 노래를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근데 어떤 머리가 좋아야 되냐? 이미징을 하는 머리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노래를 잘해요. 연기도 잘해요. 이 어떤 그림이냐? 자기의 소리를 이미징화 시켜서 내 지금 소리가 어떻게 가나고 있는가, 그를 잘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으로 사람들이 포지션이 올라가면 표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눈썹이 들려.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근데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 자기가 거울 안 보고 눈썹 올리면 이런다? 자, 눈 크게, 눈에서 소리가 난다는 생각, 눈 올려봐. 했는데요. 근데 거울 봐봐. 안 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징 없이 이렇게 하는 거랑 거울 보고 이렇게 하는 건 달라. 그래서 눈에서 난다고 생각하고, 노경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며 신장. 그래서 여러분 이 포지션을 만들면 노래가 자연스럽게 이 포지션에서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중음 있잖아요. 중음까지는 어떻게든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잖아. 이 계단을 올라가는 텐션으로 점프해서 박스로 올라갈 수 있을까? 힘들죠. 힘들지. 밴딩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밴딩이 있어야 점프로 올라가잖아. 이 밴딩이 뭐냐면 호흡이야. 근데 이게 안 되고 무조건 호흡부터 하면은 안 돼. 그래서 이거 걷기부터 잘 돼야 돼. 그래서 이 포지션부터 되면 그 다음에 과정이 또 있긴 해요. 그러니까 고음 올라가는 프로세스 같은 거. 고음 올라갈 때는 제가 들었던 얘기 중 하나는 만약에 노래를 하다가 여기 고음이다. 그 순간 그 전에 숨을 빠르게 쉬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그러면은 잘 맞다고 그러는데 엄미솔 감독님이 그랬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좋은 얘기인데, 포지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발개. 사양은 난쟁이 사양노루, 산사양노루 또는 사양노루 수컷의 사양선 분비물을 말한다. 이 분비물을 말려서 만들면 가루사양이라 하고,
주머니 모양의 사냥을 그대로 잘라내어 말리면 주머니 사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하잖아. 그러면은 엄청 안 될 거야. 아침이고. 근데 자기 전에 또 15분을 해요. 자기 전에는 일어날 때보다는 잘 될 거야. 왜냐면 하루 종일 목이 풀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지면 아침과 저녁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면 이게 올바르게 연습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침에 노경과 사양이 막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노경과 사양이 이렇게 하다가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노경과 사양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발성을 터득한 거예요. 잘 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전날 몇 시간을 자냐? 근데 잘 자도 만약에 컨디션이 안 타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포지션이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히려 못 자면은 위에 있어요. 뭐야? 부어 있어서. 그러니까 잘 자면은 이 붓기도 잘 빠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런스로 돌 때였나? 웃는 남자 런스로 돌 때였는데 제가 잠을 못 자서 2시간을 자고 런스루를 더 놨단 말이에요. 포지션이 어마어마하게 위에 있었어요. 소리가 너무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버트가 오늘 너무 좋았다고 그레이트. 내가 오늘 사실 내가 2시간밖에 못 잤다. 앞으로 영원히 자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날도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되나? 나는 그렇게 해. 아니요. 그거는 그럼 그 다음 날 어떻게 할 건데? 갉아먹는 거죠. 그럼 갉아먹는 거지. 그거는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복이 없으려면 무조건 포지션을 저 위에 있어야 되고 무슨 얘기를 했지 또. 질문을 주시는데 이분은 제대로 된 복식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기는 힘든데 복식호흡은 성악 전공한 성악 거예요? 전공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성악 전공에서 호흡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 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위 체스트만 쓰는 사람이 있고 옆 체스트 쓰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내 경험상 우리가 뭐 이게 받쳐 서포팅 뭐 이러잖아. 횡격막을 여기 받쳐 그리고 내내 받치고 있으면 노래하기 힘들어. 아니 노래는 잘 나올 줄 몰라도 걷기가 힘들어. 그래서 걷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노래할 때 여기 서포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색한 거야. 이거 서포팅은 연습할 때만 서포팅 해야 돼. 왜냐면 이 서포팅 하면은 계속 해주면 해줄수록 횡격막의 용량이 늘어나요. 횡격막도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했잖아. 배꼽이 말려 들어가는 식으로 느끼면 춤도 출 수 있고 자연적으로 걸을 수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말할 때 이 높은 포지션을 쓸 때 이 배꼽이 말려 들어가게 돼 있거든. 이게 좋은 호흡이야. 근데 이거에 발전시키는 거지. 그래서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를 하려면 호흡을 받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등 뒤에서 네 손이 들어와가지고 배꼽을 확 잡아. 그리고 잡아 당겨. 등 뒤로.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자, 네 손이 등도 들어갔어. 들어갔다. 배꼽을 잡았어. 잡았다. 당겨. 당겼다. 이 그리고 소리 낼 느낌. 때 등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등이 잘 풀려 있나. 중요하지. 몸이 일단은 잘 풀려 있어야지 형님 말씀하신 건강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치. 하여튼, 또 뭐 얘기를 할까? 본인이 왜 댓글 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래. 성악한 사람이 많을 텐데, 성악한 사람들. 지금이라도 한국 노래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성악을 맨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는 줄 알아? 저기 소리 배울 때? 저걸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탈리아 걸로? 이태리 가곡으로 시작해, 대부분.
근데 나는 한국 가곡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한국 가사, 특히 한국 가곡, 뭐든지 한국 노래 가사를 잘 들리게 발성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구사하는 대부분의 언어는 다 잘 들리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한국어다. 한국어. 내가 뭐 아프리카어나 뭐 그런 거는 해보진 않았지만 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노래 잘하는 줄 알아? 내가 내린 결론이야. 왜 잘하는 줄 알아? 모든 장르 다 불문하고. 한글로 연마가 돼 있어. 그렇지. 한글을 구사하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세종대. 세종대왕한테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 왜냐면 내가 얘기했듯이 한국말은 여기 있잖아. 그래서 뭐 재즈나 팝이나 락이나 오페라나 그 소리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포지션이란 말이야. 구조를 어떻게 쓰느냐. 뭐 예를 들면 영국어를 쓰고 뭐 체스트를 쓰고 밑에를 쓰고. 근데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은 한국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돼.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는 한도 있지. 어찌됐든 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은 구조를 잘 쓰기 때문에 노래를 잘 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한국말이 잘 들리게 트레이닝을 해놓고 발성을 맞춰놓으면 모든 가사는 다 잘 들리게 돼 있어. 그거는 내가 확신합니다. 그것도 지망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 저요? 제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3시간이 모자란 게 뭐냐면 그냥 막 이런저런 좀 다 나고 뭐 오디션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얘기 다 해. 근데 어쩔 수 없이 저건 아니지만 제가 어떤 말이 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이제 행하는 배우들을 봤을 때 제가 공연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되게 막 빛나고 멋있고 와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무대 위에서 하는 배우들도 결국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사람 사는 이제 이야기를 결국 무대 위에서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멀지만은 않다. 제가 만약에 어떤 지망생 입장이면은 너무 멀리 있는 곳에 이렇게 닿을 수 없는 별이 아닌 어떤 조금만 더 열심히 이제 잘 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때는 유튜브가 없었어 사실. 그래서 뭐 듣고 싶어도 들을 사람이 없었어. 들을 수가 없었어. 배우들의 소리를.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있죠. 너무 많이 있어. 너무 과다하게 있어 자료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리에 집착해. 학생들이 소리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 소리에 집착하는 순간 자신의 소리를 내가 얘기한 이 포지션, 말소리는 뒷전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때, 그러니까 너의 선배들은 뭐 연구를 하잖아. 목이 갔어. 목이 왜 갔을까? 그러면 더 잘 들리게 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들을 해내잖아. 근데 듣고 좋은 방향이 되면 좋은 거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 배우의 자신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래를 부르기 위해 갖춰진 발성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거기에는 진심을 담을 수도 없어.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왜 노래 연습할 때 말로 먼저 하잖아. 그게 너무 좋은 연습인 게 뭐냐면 그냥 그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거기다 음만 실으면 되는 거야.
하고자 하는 말을 본인이 알면. 근데 그게 왜 안 되는 줄 알아?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소리 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몇 년 전에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눈을 떠 하잖아. 그러면 그 눈을 떠를 하면서 그 눈을 떠 말을 건강한 포지션에서 말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눈을 떠 말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 고음에는 또 다른 테크닉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욕심이 버리는 순간 자신의 소리가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제발 자신의 소리만 먼저 찾고라도 나오면 자기의 소리. 배우가 뭐야? 얼굴이 다 다르잖아. 목소리도 다 다르고. 그래서 자신을 갖고서 자신의 소리를 먼저 만들어서 나오기만 한다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안에서 막 소리에 집착하고 소리 내려고 왜 고음이 안 되고 뭐 저음이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선배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를 본인들은 모르지. 나도 몰랐고 여기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 막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어떤 연습을 했냐 하는데 저는 생각해보면 그냥 한 것 같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지점을 향해서 그냥 했던 것 같거든요. 소리를 내는 거나 내 소리가 안 들리나 조금 이렇게 하면 잘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말하면서도 포지션이 위에 있으면 잘 들리는데 이게 나한테도 잘 들리니까 상대방한테도 잘 들리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일반적으로 모두가 너 같지는 않아. 왜냐면 너는 좋은 그릇을 타고났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 내가 평균이야. 나는 진짜 노력해서 만든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뭐 네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 포지션을 그러니까 나는 목도 엄청 많이 가봤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사람에게 할 때는 내가 진짜 살면서 느낀 건데 뭐지? 그러니까 이 탤런트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쟤는? 천부적인 소리를 타고난 사람이 천부적인 소리를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정말 죽을 똥 살똥 연습해가지고 비슷하게 올라갔어. 근데 천부적인 가진 사람이 죽을 똥 살똥 연습하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누구도 못 이겨. 근데 천부적이게 소리가 타고나지 않은 사람, 나도 어느 정도는 타고났지만 천부적이진 않아. 근데 그걸 정말 죽을 살똥 연습해가지고 올라가면 비슷하게 갈 수 있어. 죽을 똥 살똥 하는데 절대로 무식하게 하면 안 되고 건강하게 죽을 똥 살똥하고 건강하게 오버하고 건강하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연이라는 것을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하면은 많으면 뭐 한 40번까지 하고 조금 한 20번 정도 하는데 매 공연 사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어떤 좋은 배우의 어떤 덕목이자 어떤 기본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좀 건강한 소리를 내려고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뮤지컬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목이 좀 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면 조금씩 길을 조금씩 바꾸면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거야. 저는 그래서 연습하다가 목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저는 딴 방법을 택해야 돼. 다르게 해야 돼. 아프면 안 되니까. 아프면 안 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이런 거 마시잖아. 너 지금 마시듯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목소리지. 목소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지켜줘야 돼. 근데 난 그걸 몰랐단 말이야, 나도. 무식하게 하면 무조건 나겠지. 뭐. 그래서 난 이제 후회를 많이 하는 거지. 근데 후회가 아니라 뭐 좋은 공부가 됐지만. 그래. 마무리하자. 더 듣고 싶은데 점심시간에 5분 남아서 저희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얀 오케이. 어쨌든 도움 많이 됐으면 좋고, 우리 또 만나서 이거 또 볼 수 있나? 이거를 저장을 하는 어쨌든
감사합니다. 연습 열심히 하시고 좋은 배우 돼서 무대에서 만납시다. 절대로 멀지 않습니다. 빠이빠이. 그 공연을 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시작한 맞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 무조건 도전하십시오. 맞아. 하면서 배워야 돼, 무조건. 이게 제일 좋은 선생님이야, 무대가. 감사합니다. 안녕.